안녕하세요. 지오쌤입니다. 이번 시간요, 스텝 2의 다섯 번째 유형이죠.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과 관련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형 자체가 출제율이 높은 유형이니까요. 이번 시간에 다루는 거 반드시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볼 텐데요. 우리가 개념부터 우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y는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냐? 자, 모든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건 아니었죠. 자, y는 fx라는 함수에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되면 역함수가 존재합니까? 라고 한다면, 자, y는 fx라는 기존에 있는 이 함수가 그래 바로 1대1 대응인 경우 우리는 역함수가 존재하더라 라는 거였죠. 자, 그러면 1대1을 만족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그래프가 중간에 끊기지 않는다는 가정하에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증가함수이거나 또는요, 계속해서 감소하는 감소함수의 형태면 우리가 y는 fx가 1대1을 만족하더라. 또 하나 대응까지 만족하기 위해서는요,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y는 fx가 1대1 대응인 경우 주어진 함수에 역함수가 존재하겠구나라는 거였어요. 이해가셨죠? 자, 그럼 관련된 유형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대표 문항을 함께 봐주시죠. 자, 시험에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A 집합이 주어지기를 A 이상이다 라는 범위가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A에서 A로 대응되는 함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이상이라는 게 정의역인 동시에 공역으로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랬을 때 fx 함수식이 주어지기를 2차 함수로 주어져 있어요. 자, 이 참수에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기 위한 바로 a의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자, 이 참수는요, 자,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잖아요. 감소하다 증가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정된 범위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자, 이 범위만 한번 그려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함수요. 표준형을 바꿔보자면 x-1의 제곱. 자, 1의 제곱 1에다가 이제 5를 빼주면 똑같겠네요. 그래서 이 함수를 그려보자면 실제는 이제 아래로 블록인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겠고요. 자, 이 꼭지점이 x가 1일 때 y값 마이너스 5 여기까지. 자, 이건데 다 그리지 않고요. 정의역을 봤더니 a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 된다라고 앞서서 우리가 개념으로 봤죠. 자, 1대1 대응이 위해서는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여야 돼요. 근데 a 이상. 자, a가 만약 축보다 왼쪽에 존재한다면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1대1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x는 1이라는 축보다 a가 더 오른쪽에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x는 a라는 포인트가 이렇게 있어서 a 이상이 되만 그리면 쌤이 색칠하고 있는 바로 이 부분이요. 자, 이 부분만 y는 fx로 그래프를 그려주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증가함수 형태가 되면서 1대1을 만족하겠구나. 그래서 자, 1대1 만족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지금 a는요, 이 축 1보다는 오른쪽에 있겠다. 크겠다. 근데 축과 같은 위치에서 있어도 되니까요. a가 1 이상입니다. 라는 조건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또 대응을 만족해야 되잖아요. 대응이라는 건 앞서서 이야기했죠.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야만 이 fx가 1대1 대응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자, 공역 자체가 A 집합으로 주어져 있으니까요. 공역은 자, Y의 범위고요. 역시나 똑같은 A 이상의 범위로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럼 치역을 우선 봐야 되겠죠. 치역은 이 파란색, 셈이 색칠한 함수를 보시면 자, 요 포인트가 최소값이네요. 그래서 A 대입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가 최소값이에요. 그래서 이 함수의 치역을 중괄호는 표현 안 하고요. 그냥 Y의 범위로 표현해 보자면 이 값 이상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잘 따라왔죠? 자, 이제 공역과 치역이 일치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가 a하고 동일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는 0이고요.
자, 인수분해가 되네요. a-4, a 플러스 1 이렇게요. 자, a가 4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쌤은 4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마이너스 1을 한다냐? 여기 있죠. 바로 a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범위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값은 바로 4였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4가 바로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20번 문제 fx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즉 fx가 1대1 대응입니다. 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놓으셔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20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2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집합이 주어지기를 1, 2, 3, 4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고요. 자, 이 집합에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집합 X, Y가 있는데 X하고 Y하고 합집합을 하면 바로 요 S집합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X하고 Y하고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그래서 서로소 관계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x, y가 뭔가 이 s의 부분집합인 건 알겠는데 자, 봤더니 f란 함수가요. x에서 y로 대응된다라고 했으니까 x가 바로 정의역에 해당되겠고요. 자, y집합이 바로 공역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f가 역함수가 존재해야 됩니다라고 했어. 그러기 위한 함수 f의 개수를 구해봐라. 함수의 개수 문제니까요. 그래, 경우의 수로 접근해 주시는 거고요.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어진 요 f라는 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 되겠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 문제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접근해 주셔야 돼요. 저기 x집합이 있을 거고요. y집합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안에 원소는 각각 몇 개씩 들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1대1 대응이 위해서는 우선은 x집합의 원소나 y집합의 원소나 개수가 같아야 되겠죠. 그쵸? 그래야만 1대1 대응이 되니까 xy가 서로소인데요. 합집하면 요 s라고 했으니까 이 1, 2, 3, 4 중에서 요게 원소가 두 개. 자, y 쪽에 두 개가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x집합에 1하고 2라는 원소를 넣으면 자연스럽게 남은 두 개의 원소 3, 4가 y쪽으로 가겠죠. 이해갔어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1대1 대응해야 된다. 그러면 1이 갈 수 있는 데가 3 또는 4 이렇게 해서 두 군데죠. 두 가지 경우. 그리고 나서 2가 갈 수 있는 데는 1이 간 데를 제외하고 한 개 남은 데. 이렇게. 됐죠? 자, 이런 게 몇 가지 케이스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자, 여기에 1, 2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 1, 3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1, 2가 들어가는 경우, 자, 1, 3이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해서 집합 x가 하나 정해진다면 y는 자연스럽게 남은 두 수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x의 개수를 구해보면 자연스럽게 y는 결정이 돼요. 이해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로 드는 거는 x집합에 1하고 2가 들어간 경우. 그럼 자연스럽게 y는 살펴볼 필요도 없어요. y 나머지 두 원소가 들어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개수만 생각하면 되죠. 그럼 1, 3이 들어가는 경우 혹은 1, 4가 원소로 들어가는 경우 자, x가 2, 3이 원소로 들어가는 경우 자, x가 2, 4가 원소로 들어가는 경우 자, 그다음에 x가 3, 4로 원소로 들어가는 경우 이 각각에 대해서 또 y들은 알아서 정해지겠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예를 든 거였고요. 이렇게 얘 하나당 함수의 개수가 몇 개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2 곱하기 두 개가 나왔죠. 자, 그렇다면 요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여기다 곱하기 6을 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 개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12개가 나오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x가 될 수 있는 거 6가지 케이스를 봤는데요. 이거 우리가 조합까지 배운 친구들은요. 자, 그대로 그냥 이렇게 해도 됩니다. 즉, x에 들어간 두 개 뽑기죠. 이 네 개 중에서. 그래서 네 개 중에 두 개 뽑는 경우의 수 4c 조합을 이용해서 4에서 연달아 두 수를 곱하고 2 팩토리얼로 나눠준다면 바로 6개입니다. 라는 이 숫자를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일일이 나열해도 되고요. 오늘 조합을 배운 친구는 4c2의 계산을 적용시키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대1 대응을 만족하는 함수 개수, 즉 경우의 수로 접근을 해본 거였어요. 자, 여기서 이제 22번 볼까요?
실수 전체의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는요,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대응되는 함수가 되겠고, 자, fx를 봤더니 구간별로 두 종류의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x가 2 이상인 구간에서는 자, 2차 함수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x가 2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1차 함수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이 fx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요 a, b가 있을 텐데 의미 아닌 실수 a, b라고 했으니까 의미 아니라는 거는 0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a, b가 0 이상이고요. 자, 그럼 a, b의 자취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취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A, B에 대한 관계식을 구해봐야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A, B의 자취, 그러면 A와 B의 관계식을 구해보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라고 했으니까요. 요 fx가 그래요. 바로 1대1 대응을 만족하도록 하는 A, B 조건을 우리가 구해내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y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x축이 있습니다. 자, 이제 2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자, 2보다 작은 구간부터 볼게요. 함수식이 완전히 딱 나왔으니까. 다음에 2를 대입하면 2,0 지나면서 기회가 1인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겠죠. 자, 좋아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근데 핵심 포인트는 이 2차 함수가 되겠죠. 2차 함수를 갖다가 여기다가 갖다 붙여야 돼요. 이해갔죠? 뭐가 되게끔 1대1 대응이 되게끔 붙여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2차 함수 잠깐 보시죠. 표준을 바꿔보면 x-2분의 a의 제곱, 다음에 4분의 a 제곱 빼고 b 더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개형을 살짝만 그려보자면 이렇게 아래로 블록으로 생겼을 거고요. 축이 바로 x는 2분의 a가 될 겁니다. 됐죠?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플러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다 그릴 거 아니고요. 우리가 어디만 그릴 거예요? 2 이상만 그릴 거다라는 거죠. 그럼 2가 어디 있어야 돼요? 축 왼쪽, 오른쪽? 그렇죠. 오른쪽에 있어야만 되는 거죠. 자, 왼쪽에 있으면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그러면 1대1을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x는 2가 이렇게 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면서 2 이상 이렇게 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쌤이 색칠한 요 그래프를 그대로 어디다가 여기다 이렇게 갖다 붙여주시면 이렇게 갖다 붙겠죠. 요 이차 함수가 쌤이 파란색으로 갖다 붙인 거야. 자, 그러면 이 주어진 fx라는 함수는 계속 증가하는 증가 함수죠. 그러니까 1대 1을 만족하겠고 또 우리가 공역이 실수 전체인데 이렇게 연결만 해준다면 실수 전체가 치역으로 다 나오잖아요. 가능하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요 2라는 포인트가 축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2분의 a가 2보다는 작다. 같아도 상관없는 상황이죠. 요거 하나랑 또 2,0에서 연결돼야 되니까 요 2차 함수 자체가 2,0을 지나야 돼요. 즉 2,0을 대입하면 성립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x에다 한번 2를 대입해 보면요.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라는 값이 0이어야 된다.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됩니다. 자, 그럼 위에 있는 조건 보시면 a가 4 이하입니다. 라는 조건이 하나 나오고요. 자, 이걸 보시죠. 우리가 a, b의 관계식이 필요한데 관계식 딱 나왔어요. 됐습니까? 자,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취 길이니까요. 자취에 해당되는 도형을 그려봐야 되겠죠. 그럼 쌤은요. 다시 축 그래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a, b라고 했기 때문에 쌤이 긋고 있는 거는요. 바로 x축, y축이 아니에요. 그쵸? a축과 b축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함수는 b를 y, a를 x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b는 2a-4라는 1차 함수 형태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 a 절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2,0 지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0,-4 지나고요. 자, 여기가 이렇게 마이너스 4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기울기 2짜리로 증가하는 이렇게 된 직선일 텐데 어딜 그려야 되냐? 우리가 A, B가 둘 다 0 이상인데 라고 했으니까 제1사분면 쪽에 그리셔야 돼요. 이해갔죠? 그래서 1사분면 쪽에 이렇게 직선의 일부 이렇게만 그릴 텐데 문제는 또 A가 4 이하다 라고 했으니까요. 봐봐요. 여기다 2면 2,0 요점이고요. 자, 여기다가 4 넣어보세요. 그러면 4,4 이렇게 되겠죠? 아,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4,4
여기를 지나는 기울기 2짜리. 여기만 딱 그리셔야 바로 A, B에 대해서 자취 정확하게 그린 거죠. 그래서 요 범위 그렸더니 선분이구나. 그래서 결국은 자취 길이라는 거는 선분 길이를 구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 하고요. 또 하나 이 점 있죠? 4,4 사이의 거리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서 x좌표 차의 제곱 4, y좌표 차의 제곱 16, 루트 20이네요. 그래서 2 루트 5라는 길이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 루트 5가 정답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fx가 1대1 대응해야 된다.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자치의 길이 구하여라. 자치까지 통합형으로 나오는 거는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22번 문제는 중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출제율이 높아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23번으로 가볼까요? 자, 함수 fx가 주어지기를 두 구간에 따라서 두 종류의 함수. 자, x가 0보다 작은 구간. 에서는요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2차 함수가 되어 있고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는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fn 플러스 1에 대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거는 n 플러스 1번 합성하세요 라는 뜻으로 이미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n번 합성한 후에 한 번 더 합성한 거다. 자, 합성에 대한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했을 때 기억이요. 자, 봤더니 F1이 되겠는데요.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인데 2n번 합성함수를 한 그 합성함수의 함수값을 구해봐라. 그리고 2n 플러스 1, 즉 홀수번 합성했을 때의 마이너스 1 대입한 합성함수의 함수값을 구해봐라 라는 것이죠. 자, 이 값이 0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값을 한번 구해봐야죠. 자, 우리가 합성함수의 함수값은요, 우리 규칙을 찾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2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의 규칙을 한번 찾아볼게요, 쌤이. 그럼 어떻게 되냐? F2를 그냥 구해보면 되죠. 자, x가 1보다 큰 거니까요, 바로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하면 바로 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 합성했을 때 1을 넣은 합성함수의 함수값은 어떻게 될까? 이거죠. 자, 그럼 이 F1이 0이니까요. F0을 구하는 거고요. F0은요. 바로 여기 등호를 들어가니까 여기다 또 0 넣으면 1이 나오겠네요. 그쵸? 그럼 이제 세 번 합성한 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세 번 합성한 거는 두 번 합성한 함수값에다가 다시 한번 더 합성한 거니까 이 안쪽에 있는 함수값이 우리가 1이라고 했죠? 그럼 F1에 해당되고요. F1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0 이렇게 되네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으니까 0, 1, 0, 1 이렇게 반복이 되겠죠.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은 짝수번 이렇게 합성한 거일 때는요. 이렇게 1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자, 홀수번 합성한 함수값은요. 0이 나온다. 0, 1, 0, 1 반복되니까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값은요. 우리가 1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여기에 딱 끊어볼게요. 여기서 끊고 자,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똑같이 하면 되죠. 자, 마이너스니까 x가 0보다 작은 자, 2 구간.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라는 함수값이 나오겠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합성한 거 가볼까요? 자, f의 f-1 이건데 f-1 안쪽에 있는 함수값이 2니까요. f2의 값을 구하면 되죠. 자, 2가 x가 0보다 큰 구간이니까 여기다 2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요. 자, 이제 세 번으로 가면 되죠. 세 번 하면 자, 두 번 합성했을 때 함수값이 안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두 번 합성했을 때 함수값이 마일 나온다고 했으니까요. f-1. 근데 처음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2가 나올 거다. 그럼 그 다음 해보다 만나 마이너스 1 나오겠죠. 그래서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이렇게 반복될 테니까요. 규칙을 보자면 자, 짝수번 합성했을 때는 뭐가 나오고 마이너스 1이 나오고 홀수번 합성했을 때는 뭐가 나오더라? 바로 2가 나오더라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홀수번 합성한 걸 물어봤으니까 이 값이 뭐다? 2다. 그래서 1 더하기 2니까 여기에 뭐가 나와요? 바로 3이 나온다 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하고 디귿은 한꺼번에 볼 텐데요. 니은 보세요. 니은에서 어떤 조건이냐? 자, B가요 0보다는 작고요. A는 0보다는 큰 다음과 같은 대소를 만족하는 A, B에 대해서 자, 두 번 합성한
함수값 길이의 대소를 한번 비교해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것만 나와 있을 때는 그냥 A, B를 그냥 적당히 생각해서 한번 대소 비교만 해볼 텐데 디귿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자, 두 번 합성한 함수가 요거에 역함수가 존재합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어차피 우린 두 번 합성한 함수가 요 함수가요 1대1 대응인지를 보려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 돼요. 이해가 됐죠? 그럼 그래프만 그리면 결국엔 이 니은도 그냥 바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을 한꺼번에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쌤은요 요 두 번 합성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이 그래프가 정말 1대1 대응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해 볼 거고요. 그 기회에 니은 보기도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해 갔죠? 그래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1차, 1차 이런 식으로 구간에 따라서 둘 다 1차 함수일 때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빠르게 좀 그리는 거는 쌤이 특강으로 올려놨어요. 오케이 확인해 보시면 돼요. 합성함수 그래프 빨리 그리기 이렇게 해서 올려놨는데 여기는 지금 2차가 속해 있죠. 2차는 곡선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식으로 정석적으로 좀 접근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쌤이 정석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fx 식을 한번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x자리에 fx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x자리에 쓰면 fx를 대입했어요. 그럼 fx의 제곱 더하기 1이 되겠고요. 자, 아래 있는 함수는 마이너스 fx 더하기 자, x자리에 fx 넣는데 주의할 거는 요 구간에 있는 x에도 fx를 넣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fx가 0보다 작을 때 자, 여기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해당을 하겠죠.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fx 자리만 처리하면 되는데 이 위쪽에 좀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나머지 풀이를 좀 진행할게요. 자, 보죠. 좀 지우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려면 기존에 있는 fx 그래프를 좀 그려놓으면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fx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자, 이거야. 자, fx부터 한번 그래프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0보다 작을 때는요.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0,1 여기에 꼭점을 하고 아래로 블록인데 y축 왼쪽만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에요. 0 대입하면 0,1 역시나 이걸 y 절편하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여기에 y는 fx에 해당되는 요 식, 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fx라는 건 두 종류의 식이에요. x가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서 구별이 되는 식이었던 거죠. 근데 이걸 보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겠냐면 이걸 보세요. 여기 fx 자리에 식을 넣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fx가 두 종류의 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 쌤의 밑줄은 요 fx 자리에 위에 있는 식을 넣어야 되나 아래에 있는 식을 넣어야 되나 이걸 고민해 보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요거 구간이 설정해요. fx가 0보다 작을 때 해당되는 거. 그럼 0보다 작은 건 어디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죠. 여기입니다. 그래서 x가 1보다 클 때는 fx가 0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거를 x의 구간을 바꿔보자면 fx가 언제 음수야? 그러면 1보다 오른쪽일 때, 즉 x가 1보다 큰 구간을 뜻합니다. 이 같죠? 그 구간일 때를 뜻하고요. 그때 요 fx는 뭐냐면 요 1참수죠. 그래서 요거 구간을 뜻하고 그때 요 fx는 어떤 식이었다? 요 1참수인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건데요. fx가 0 이상인 데를 보자면 여기죠. 0 이상인 데는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는 두 종류의 함수예요. 바로 2참수가 나왔다가 또 1참수가 나오는 거. 그래서 0과 요 보죠? 이 1을 기준으로 0보다 작은 이 fx가 0 이상인 데는 두 개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네. 자, 다시요. x가 0보다 작을 때라고 볼게요. 자, 여기일 때는 요 이참수예요. 그쵸? 그래서 요 fx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참수 x제곱 플러스 1에 해당되고요. 자, 근데 fx가 양수인데 중에서도 0과 1 사이 구간이 또 갈라지는 거죠. 이렇게 갈라져서 0 이상 1 미만일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뭐 일종의 등호 들어야 되겠고요. 자, 이때는 뭐가 돼요? 이렇게. 요게 지금 이 함수죠.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fx가 0 이상일 때는 요 함수야 라고 했는데 fx가 0 이상일 때가 두 구간에 따라서 이 fx식 여기다 대입해야 되는 식이 다르다라는 거죠. 됐어요?
자, 쌤 마무리할게요. fx라는 함수식을 완성해 보자면 첫 번째, 요 구간을 만족하는 건 x가 1보다 큰 구간이었죠. 자, 이 구간에서는 요 fx식을 여기다가 쌤 밑줄 그은 데다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요. 그 다음에 요 구간, 요걸 만족하는 것 중에는 두 구간으로 나눠지니까 쌤이 중간 구간. 자, 요렇게 0과 1 사이일 때는요, 마이너스 x 플러스를 여기 밑줄 그은 데다 넣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곱하니까 x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x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은 구간일 때, 자, 그러면 이 fx식을 여기다 넣어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x곱 마이너스 1인데 뒤에 플러스 1 있으니까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식이 몇 개 나오더라? 3개 나오더라. 근데 이거는요, 제곱이니까 괄호 안에 부호를 바꿔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해도 되죠. 괄호 안에 부호는 바꿔도 되는 거 아시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요. 좀 공간이 없으니까 좀 작게 그릴게요. 이렇게요. 자, 세 구간입니다. 그래서 2라고요. 0을 기준으로 해서 자, 이거부터 맨 아래 거부터 볼게요. 예, 0보다 작을 때는요.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그럼 이거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려줄 수 있겠고요. 그쵸? 이차함수야. 자, 그 다음에 0과 1 사이일 때는요. y는 x니까 여기 1, 1, 지나는 이렇게 직선으로 그어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1보다 이제 클 때는요. 1,1을 꼭점을 하는 자, 아래로 블록이니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죠. 됐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위로 블록, 그다가 직선, 그 다음에 아래로 블록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가 그려진 거야. 이 빨간색이요. 셈이 이렇게 합성함수 그래프를 정석적으로 한번 그려본 거야. 자, 이것만 있으면 니은 디귿은 바로 해결되죠. 뭐랬냐면 지금 이게 합성함수가 있는데 합성함수에다가 요게 실제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이 x 자리에 a 넣었을 때하고 b 넣었을 때 함수값을 비교해봐라 그랬는데 a는 양수 쪽에 있다. b는 음수 쪽에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요 값. 자, 요 값이 f 두 번 합성한 함수의 함수값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a 대입하면 요게 자, a 대입했을 때 함수값. 당연히 a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더 크네요. 그래서 니은은 오름보기인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랬을 때 자, 요 함수에 역함수가 존재하냐라는 건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자, 1대1 대응인지 확인해 봐야죠. 계속 증가하는 증가함수니까 1대1 맞고요. 공역과 치역이 일치합니다. 공역이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실수 전체였고요. 치역 지금 실수 전체 다 나오니까 1대1 대응 맞아서 역함수가 존재할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은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야만 좀 해결이 되는 보기였다라는 거. 그래서 4번이 바로 정답이다. 니은, 디귿 나와 있는 정답 4번을 골라주면 되겠죠. 좋아요. 자, 그래서 2차 함수가 들어있을 때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려면 이렇게 정석적으로 좀 접근을 해주시면 되는 거였고요. 쌤이 어떻게 정석적으로 접근하는지를 보여드렸어요. 물론 이거 말고 둘 다 이제 1차 함수일 때는 좀 빠르게 그릴 수 있죠. 빠르게 그리는 거는 쌤이 특강으로 합성함수 그래프 빨리 그리기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강으로 함수, 고일, 심화, 함수 개념 총정리 이렇게 해가지고 2부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 부탁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유형을 함께 봤고요. 그 다음 시간은요. 유형 6으로 나와 있는요. 역함수의 성질과 관련된 문제들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공부했던 거 복습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보죠.